강사 업종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일타 강사들 있죠. 네. 일타 강사들은 누군가 경쟁자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절대 경쟁자가 무너뜨릴 수 없다고 해요. 본인이 스스로 무너진다고 하거든요. 일타 강사는. 네. 그러니까 그게 요새 워라벨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그게 일에 그대로 드러나고 예민한 게. 아, 그러면 일타 강사나 이런 분들은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나를 믿어줘야 돼요.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걸 내가 믿어주지 않으면 네. 아무도 믿어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도 뭔가 부족해. 이건 거의 자기 학대 수준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네. 이게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진흙탕 싸움 같기도 하고 네. 소모전 같기도 하고 특히 지금 이제 자기 일을 따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네. 이게 누가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끝없는 이 경기에 끌려 나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잠시 쉬었다가도 큰 타격은 없어요. 본인이 너무 불안한 것 뿐이에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지난 일주일 네. 지난 한 달을 내가 평가를 딱 했어. 네. 더 이상 잘할 수 없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내 손을 벗어난 거예요. 거기에 계속 아둥바둥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아둥바둥하면 나만 진이 빠지고 더 나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계속 같은 각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소모전이 돼요. 근데 지난 일주일, 지난 한 달, 지난 1년 내가 평가를 해요. 내가 기준이에요. 네. 그랬을 때 더 하라고 해도 더 잘할 수 없어. 내 운이고 내 능력이 거기까지라는 걸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아니야. 나는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 돼야만 해. 무조건적인 노력을 계속하면 네.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는 건 다음 단계로의 발전도 없다는 거거든요. 불안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내가 이제 쉬면 네. 특히 이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 그 남들의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 네. 본인이 이제 처지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원래 어느 수준 이상이 올라가면 유지만으로도 힘이 든. 내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했어. 네. 그냥 여기서 더 한다고 더 잘할 수 없어 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쯤 눈 질끈 감고 네. 등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계속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늘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한 분야에서 그걸 유지하는 어느 정도의 레벨을 유지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쉴 때 굉장히 과감하게 쉬세요. 예. 이거 보면서 희끄머리면서 쉬면 못 쉬거든요. 그리고 내가 못한 것만 자꾸 보여요. 그런데 조금 쉬고 단 며칠이라도 머리를 비우고 다시 돌아오면 다른 게 보여요. 이 사람은 여기까지 했었구나. 나는 여기까지 했었는데 이게 안 됐던 거구나. 약간 시각이 바뀌는구나. 네. 그래서 문제는 기준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특히 지금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인지도를 쌓고 나만의 시장을 가졌을 때는 이게 외부에서 잘한다 아니면 누구랑 비교하고 자꾸 이런데 시달리면 네. 그 다음부터는 정말 고황장애, 불면증에 이제 우울증의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표면 위로 안 드러났을 때가 편해요. 그런 스트레스도 겪으셨어요? 그럼요. 이게 표면 위로 드러났을 때는 네. 이 스트레스가 표면 아래에 있을 때 스트레스랑 달라요. 이 아래에서는 어떻게든 한 번 위로 올라가서 숨을 한 번 쉬기 위해서 증명되지 않았는데 꾸준히 노력하는 게 힘든 거고 네. 이 위에서는 올라왔어. 일단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어. 네.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사람 어떻게 숨 한 번 제대로 못 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떻게 내 틈을 찾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준이 외부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외부의 사람들의 말, 평가 이런 거에 있으면 난 영원히 못 쉬어요. 내가 나를 믿어야 돼. 본인이 본인을 네. 믿어야 돼요. 네, 네. 지난 한 달을 딱 했어. 돌아봤어. 난 나한테 미안하지 않아.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한다면 네. 하루나 이틀 정도는 다른 공간에 가 계셔야 돼요. 일단 경쟁자는 치고 올라오죠. 그런데 내가 이 업종에 오래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 불안은 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강사 은퇴 나이가 몇 살일까요? 강사 은퇴 나이요? 네. 저기 누구야? 손사탐 그분 메가스터디 그분도 한 58인가? 그때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그쵸. 네. 그럼 유튜버의 은퇴 나이는? 유튜브는 뭐 저 내일에도 은퇴할 수 있어요. 강사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아 강사도 모든 이제 네. 자기가 상품인 사람은 네. 그런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상품인 사람은. 왜냐면 네. 상품이고 인기를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유튜버도 네. 이게 불안하지 않다 그러면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즐겨야죠. 즐기는 법을 못 배우면 네. 이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다 짐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 그래서 내려갈 수 있다는 이 불안한 거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오늘을 즐겨야겠다로 네. 가느냐 이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장이라는 게 유튜버 시장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죠. 금방이라도 없어질 수 있어요. 네네. 보세요. 강의 시장도 네. 지금 다 온라인으로 갔잖아요. 현장 그죠. 강의 하시던 분들 다 온라인에서 못 살아남았으면 바로 이제 은퇴였어요. 비즈니스 영어라는 걸 맨 처음 했어요. 토익을 한 게 아니라. 네. 네. 수요가 엄청났어요. 수요가. 네. 그때 당시 비즈니스 영어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네. 2001년에. 전화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실제로. 누가 말로 구두로 중요한 얘기를 합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 한마디예요. 이메일로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이게 다거든요, 네, 전화 네, 영어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메일을 그러니까 누가 있어줬으면 좋겠어, 가운데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너무나 열심히 들으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회화다 보니까 네. 아무리 해도 1대1 첨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형 강의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거죠. 물론 매번 마감은 돼요. 네. 근데 최대가 40명인 거예요. 근데 토익은 한 반에 그때 당시에 2000년 초반 얘기니까 네. 한 반에 뭐 많이 들어오면 250명, 300명이었는데 한 반에요? 그 사람 어디 들어가요? 250명이면 강의실이 제가 시사에 있을 때 제 강의실이 강의실 300명짜리 강의실이었고 전교생이잖아요. 네. 한 학년 다 모여야 300명 아니에요? 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한번 출연했었는데 왜냐면 일요일에 마라톤 특강을 하는데 네. 공무원 학원을 빌려서 네. 거긴 한 강의실이 600명이에요. 근데 그 위아래 강의실에 화면을 다 연결해서 1600명이 일요일날 그 줄을 서서 듣는데 영화에 미친 나라라 그래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가 그 아래 나가셨구나. 화면 처리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해서 나갔어요. 네. 근데 그때 버릴 수 있었던 건 두 개를 같이 가져가는 건 굉장히 무의미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투자 대비 효과가 적은 쪽을 그러니까 한 수입의 40%를 잘라내는 거죠. 근데 그 대신에 60%가 200%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런 식으로 자기 갖고 있는 자산을 타이밍을 보면서 내놓을 수 있는 거 동시다발적으로 내놓으면 네. 다 소모가 돼버리거든요. 저는 에세이가 5년에 한 번씩만 나와요. 네. 근데 제가 2008년도 에세이가 20대 나만의 무대를 세워라는 건데 그게 한 70만 부 정도 팔렸어요. 그래서 예스24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산 60 나잖아요. 네. 다른 에세이 작가들은 다음에 또 베스트셀러가 나오고 근데 난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5년 지나고 한 번씩 왜 그러냐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5년마다 한 번씩 내는 거나 매년 내는 거랑 똑같아요. 합이 내가 스스로를 봤을 때 컨텐츠의 한계를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거를 지금 어디로 일단은 몰빵을 하고 사법고시 그때 당시에 갑자기 토익이 필수 과목이 된 거예요. 진짜요? 네. 그래서 신림동의 모든 사법고시 학원들은 토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침에 3시간을 강의하는데 여기서 3시간에 2천만 원을 벌어요. 근데 시사에서 오후하고 저녁에 강의를 하는데 2천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여기 인원도 훨씬 많아. 시간도 적어. 시사는 시간도 많아. 인원도 적어. 수입도 적어. 근데 제가 2년 하고 딱 그만두고 올타임을 다 시사로 옮겼어요. 왜냐면 사법고시 시장은 토익이 딸려가는 거예요. 토익이 메인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큰 돈이지만 사법고시가 없어질지 그때 몰랐죠. 하지만 어쨌든 토익이 메인이 아닌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버느냐 토익이 메인데 가서 다시 자리를 잡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버리고 일로 오는 바람에 시사에서 풀타임으로 깔면서 1타 강사가 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공무원에서
완전 일타였을 때 내려온 게 아니라 네. 조금 시들해졌어. 네. 그래서 다시 시사로 갔어. 네. 이런 입장이 달라져요. 아, 시사에 들어갈 때 입장이? 네. 시사에서 풀타임으로 전향할 때 네네. 반만 깔고 있었는데 전체를 깐다고 했을 네, 때 네. 입장이 달라져요. 아. 내 기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너무 아쉽기 때문에 이거에 더 올인하는 거거든요. 이걸 만회해야 되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태까지 큰 결정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국 들어오자마자 비즈니스 영어 놓은 거. 네. 그 다음에 2007년인가? 뭐, 그때쯤 공무원 영어 놓은 거. 제가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새벽 4시에 네. 일어나서 5시까지 SBS를 가서 네. 6시에 생방송, 리허설도 못했어요. 네. 너무 바빠가지고. 네. 생방송을 하고, 네. 그 다음에 8시 반에 첫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2시에 종로로 넘어와서, 오후 강의, 저녁 강의를 하고, 10시에 끝나고, 네. 11시에 사무실에 갔다가, 12시쯤 복귀를 해서 1시에 자고, 4시에 또 일어나서. 그렇게 1년을 했어요. 유수연의 네. 읍스 잉글리시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방송은 이제 달콤하죠. 내가 메인인 분야가 아니잖아요. 토익 강사가 주춧돌인 데가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논 거죠. 연예인들이 이제 메인. 네, 그래서 1년 딱 채우고 났어요. 근데 그게 선택이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한 3번 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 영어 포기할 때. 네. 그리고 공무원 영어 포기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법고시에서 네. 토익 포기할 때. 그리고 방송 놀 때. 저 한 30타 정도만 돼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사람을 쓸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거를 키우셔야 돼요, 이제. 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더 크시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에요. 그죠. 예. 그랬을 때, 나 같으면 오프라인 쪽에 사람을 키울 것 같아요. 한 푼도 안 남더라도. 왜냐하면 그건 유지죠. 언제 이 시장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나중에 수익을 본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인건비 그대로 다 매출 그대로 다 인건비로 쓴다고 생각하고 네. 내 사람을 하나 만들어서 키우는 것도 굉장히 큰 자산이에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버는 돈이 다 그 사람한테 가. 네. 이건 무슨 월급 주려고 하는 거야. 네.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절대 사장님이 못 되시고요. 오너의 마인드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한 3년은 버는 대로 인건비로 갈 거야. 하지만 내가 만약에 온오프라인이 합쳐지는 가능성이 한 3년 내로 있다고 본다면 그러면 제로섬 게임이라도 키워야죠. 근데 만약에 오프라인하고 합쳐질 가능성이 3년 내로 없어. 네. 그럼 빨리 정리하셔야죠. 그러니까 이게 본인 개발이 끝나셨으면 자기의 손발을, 왼팔, 오른팔을 키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이게 자영업자들이 못하는 부분이에요. 어려워요. 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를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뢰가 안 가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을 못 믿으면 리더가 될 수 없죠. 본인 혼자 본인의 리더가 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예, 예. 근데 조직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가져야 자기가 더 보여줄 수 있는 영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의 한계가 계산은 참 빨라요. 네. 나 혼자 했을 때 얼마, 네. 누구를 썼을 때 얼마, 그죠. 그리고 믿을 수 없으니까 가족. 네. 이러면 이제 원 장사만 하시다 끝나는 거예요. 사업은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와 사업의 차이거든요, 이게. 네. 예, 본인을 갖고 장사를 하느냐, 본인을 갖고 사업을 할 거냐, 그거에 기로에 서 계신 것 같아요. 본인을 갖고 장사를 하실 거면 지금처럼 몸이 바빠야 돼요. 네. 세 군데 다 다니셔야 되니까. 네. 근데 본인을 갖고 사업을 하실 거면 네. 본인의 일부를 띄워주시면서 키우고, 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과의 신뢰관계를 가지면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비전. 비전을 주면서 가면 사람이 다 못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못되지느냐, 네. 오너가 무능해지면 못되져요. 딴 생각이 들죠. 배신은 네. 옵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장 밑에서 5년을 일을 배웠어. 네, 네. 근데 무능해. 월급을 100만 원밖에 못 줘. 네. 근데 B라는 사장이 200만 원 주겠대. 네. A라는 사장이 싫어서 배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무능하니까 배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본인이 성장을 위해서 주변에 돌을 놓고 같이 성장을 하되 얘네들이 내 성장의 속도보다는 약간 늦게. 그러려면 내가 또 부지런하게 성장을 하고. 그래서 내가 배신을 당하지 않는 거지. 사업을 하면서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나 무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잘나는 옵션이 많으니까 그 옵션을 찾아서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그럼 본인이 그 밑에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행동을 했겠죠. 사업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장사라는 것과 사업의 차이는 많이 커요. 그리고 장사는 혼자 한마디로 내 몸뚱아리 갖고 하는 거고 내 발품 팔아 하는 거고 사업은 사람들이 내 발품을 팔아주게끔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어야 하는 거고 뭐 하여튼 그래요. 제가 보니까 오늘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선택을 좀 해야 되는 순간이 또 오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지금 그 선택을 계속 미루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구나. 엄청 선택을 미루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택을 하지 않은 것도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상황에 맡겨둔 거니까. 그것도 본인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거를 계속 그걸 미룰수록 스트레스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하실 때 정말 깊이 고민하고 선택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억울함과 후회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타이밍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고 사람들은 선택 포기만이 둘 중에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도 선택이에요. 선택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돼요. 나중에. 이걸 미루고 있는 것도 하나의 옵션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선택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결과도 책임을 선택이냐 포기냐 연기냐 이 세 가지 다 본인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취업의 기회도 20대는 조금 스펙이 안 좋아도 중소기업이나 이런 기회가 많이 와요. 근데 30대는 스펙이 좋아도 그 기회가 조금밖에 안 와요. 40대는 아예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맞게 그런 기회들이 누구나한테 오는 기회들이 좀 더 나한테 좋은 조건으로 올 수도 있고 남보다 덜 좋은 조건으로 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회라는 게 많은 시기가 있어요. 근데 항상 기회가 그렇게 넘쳐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들이 많은 시기에 어떤 게 진짜 기회인지를 잡아내는 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 기회들에 취해서 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한 것뿐이야.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다 잡아보겠다고 추천에다가 나가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 그 기회들을 어설픈 기회들을 하나라도 잡아서 완벽한 기회로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인생의 장거리를 준비하는 부분이 되겠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